네,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박진홍입니다. 제가 준비한 나노기술협의회 이 튜토리얼 하반기 강의는 2차원 VDW 물질을 활용한 비욘드 2나노미터 로직 반도체 기술 동향입니다. 네, 저는 성균관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그 다음 나노과학기술원에 소속해 있고 2D VDW, 산화물 반도체 등을 활용한 차세대 로직 및 메모리 소자 분야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명시된 논문들은 저희 연구팀의 최근 연구 실적이고 자세한 논문 특허 정보는 아래 그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90나노부터 3나노까지 기술 노드, 나노미터 기술 노드까지 발전해온 로직 반도체 소자, 그리고 두 번째는 3나노미터 혹은 그 이하, 그보다 더 진보된 기술 노드를 목표로 하는 2D VDW 채널 물질 기반 로직 반도체 소자입니다. 우선 90나노부터 3나노까지의 실리콘 기반 로직 소자 기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속적인 다운스케일링으로 이제 트랜지스터의 개수가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트랜지스터 및 이에 기반한 어떤 회로나 시스템의 성능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중반부터 그 발전 속도가 둔화되었는데, 이는 트랜지스터 소자의 크기가 나노 영역대로 들어서면서 다양한 물리적 문제들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오른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새로운 기술들이 순차적으로 도입되면서 트랜지스터 및 그에 기반한 회로 성능의 발전은 계속되어 오고는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 로직 트랜지스터 로드맵에서 살펴보면은 90나노, 요 앞쪽에 있던 90나노, 그 다음 45나노, 그리고 14나노 기술, 여기 이 영역대에서는 실리콘 스트레인 기술, 그 다음에 메탈 하이케이 메탈 기술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14나노에서 기술 노드에서 처음 이제 3D FET인 핀팻 기술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현재는 3나노 기술로 이제 제품을 양산할 수 있는 단계에 있는데, 3나노 기술의 특징은 이렇게 3면 게이트 컨트롤, 핀팻이 아닌 4면 게이트 컨트롤, 게이트 올어라운드 FET 소자입니다. 게이트 올어라운드 FET 소자 구조를 도입함으로써 더 나은 게이트 컨트롤러빌리티, 그 다음 더 긴 채널 위스 확보가 가능한데, 그렇기 때문에 칩의 속도, 그 다음에 성능, 면적 측면에서 지속적인 개선, 즉 그 기술 노드의 진보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로직 소자의 발전을 키워드로 간단하게 요약해보면은 스트레인 기술, 그 다음 하이케이 메탈 게이트 기술, 그 다음 3D FET, 핀팻 혹은 이제 게이트 올라운드 FET 기술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IRDS 보고서에 언급된 이제 핀팻 이후의 발전 방향을 좀 살펴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게이트 올어라운드 로의 FET 로의 발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히 시트 타입과 와이어 타입 중에서 이 시트 타입 채널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는 와이어 타입의 경우에는 와이어하고 와이어 사이의 공간에서 발생되는 큰 페리스틱 커패시턴스, 그로 인한 속도 측면에서의 디그레데이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는 핀팻이 아니고 나노시트 게이트오라운드 FET를 쌓아 올리는 CPET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이제 하기는 어렵지만 시트를 좀 더 띠닝하는 방향의 스케일링 다운도 역시 동시에 고려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채널을 띠닝을 하는 이유는 그 띠닝을 통해서 스케일링 랭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스케일링 랭스는 쇼 채널 이펙트에 견딜 수 있는 그 최소의 채널 랭스에 비례하는 값입니다. 대략적으로 1.5, 2배 정도를 곱하게 되면은 쇼 채널 이펙트가 나타나지 않는 최소 채널 랭스 값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케일링 랭스 식을 자세히 좀 살펴보면은 스케일링 랭스 의 경우에는 플로팅 바디 FET, 그 SOI, FD-SOI, PD-SOI 같은 소자의 경우 식을 살펴보면은 채널과 다이렉트릭층의 두께와 절연 상수에 관여하는데 채널 측면에서만 고려를 해보면은 두께가 얇을수록 그리고 다이렉트릭 컨스탄트가 작을수록 스케일링 랭스가 줄어들게 됩니다. 즉 소자를 더 작게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은 채널의 두께를 줄이거나 혹은 멀티 게이팅 구조를 도입하거나 그리고 유전 상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스케일링 랭스를 그리고 미니멈 채널 랭스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스케일링 랭스를 최소화하는 전략 측면에서 봤을 때 2차원 반도체 TMD 채널은 굉장히 매력적인 캔디데이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자체의 두께가 0.3나노미터 수준으로 굉장히 얇고 실리콘에서 가능한 채널에 비해서 10배 이상 얇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유전 상수 또한 4 정도로 실리콘에 비해 실리콘의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이제 작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스케일링 랭스를 대략적으로 예측을 해보면은 실리콘에 비해서 5배 이상 줄어들게 되는데 이는 실리콘 FET 대비해서 5배 이상 채널 랭스가 짧은 소자를 만들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2019년도부터 그리고 혹은 그 이전부터 인텔이나 TSMC, 삼성 등에서 2D 채널 FET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IDM, 인텔하고 TSMC 기조 강연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나노시트 게이트 올어라운드 방향으로 가게 될 텐데 그 방향에서 2D 채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2D FET 소자를 회로 레벨에서 PPA 평가를 한다. 이런 정도로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2017년 이후 2D FET 소자 연구 동향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의 레퍼런스 넘버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레퍼런스의 자세한 정보는 슬라이드 마지막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 나노레터에 보고된 연구 결과인데 단층 몰리벤 다이설파이드 채널 위에 알루미늄 옥사이드, 알루미늄 게이트, 채널 랭스 10나노 수준의 게이트를 갖도록 제작되었고 결과적으로 2V 정도의 에서 커런트가 425 마이크론 per 마이크론 꽤 높은 수준의 전류를 확보를 했습니다. 소스 드레인 간격이 한 50나노 정도로 보이는데 수준으로 채널 랭스보다는 조금 길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소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논문도 나노레터에 보고된 결과입니다. 이 부분에서 정리한 특별한 어떤 이 논문에서는 이제 특별한 공정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10나노 정도의 채널을 랭스를 갖는 FET 소자를 이제 제작을 하였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 공정 기술보다는 이 FET 특성인데 9.6나노 그리고 8.2나노 정도 되는 굉장히 짧은 채널 랭스를 갖는 소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FET 커브, IDVG 커브의 특성이 굉장히 양호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산술적인 계산을 통해서 스케일링 랭스를 계산해 보면은 스케일링 랭스에 1.5, 2배 정도를 곱해서 그 숏 채널 랭스, 미니멈 채널 랭스를 계산을 해 보면은 모노 레이어 MOST인 경우에는 그 채널 랭스 길이가 대략 스케일링 랭스가 1.2나노, 그 다음 4나노미터, 그러니까 한 10층 이상의 경우에는 그 3.3나노미터 정도로 굉장히 작습니다. 약 1.5배 정도를 곱한다고 하더라도 2배를 곱한다고 하더라도 단층에서는 2.4나노미터, 10층 정도에서는 6.6나노미터로 굉장히 N 미니멈 값이 작습니다. 다음 논문은 네이처에 보고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기존 반도체 물질과는 물질과 굉장히 비슷하게 이 2D 반도체 물질에서도 메탈을 증착했을 때, 컨택했을 때 펄미 레벨 피닝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메탈 인듀스 갭 스테이트, 디펙 인듀스 갭 스테이트 모두 다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이 논문에서는 이제 DIGS를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는지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을 하였고 그래서 이제 금속 증착 시 발생되는 이제 디펙을 줄이기 위해서 금속을 트랜스퍼하는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트랜스퍼해서 베리어 하이트가 금속의 웍 펑션에 좀 더 이제 의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을 했고, 결과적으로 소자 성능 측면에서 봤을 때 MOS2 NPAT 온 전류를 개선을 했고, 트랜스퍼를 통해서 MOS2 NPAT 온 전류 개선, 그 다음 해서 660 마이크로암페어 퍼 마이크론 정도 굉장히 큰 온 커런트를 확보를 했고, 그리고 MOS2에서 그 PPAT을 펄미더블 피닝 때문에 만들기 어려운데 이런 방식으로 디피닝을 해서 PPAT의 동작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은 IEEE DRC 학회에 보고된 논문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알루미늄 억사이드로 인캡을 했습니다. 이 소자를, MOS2 채널 소자를 인캡을 통해서 디펙을, CVD로 성장된 MOS2의 디펙, 포인트 디펙트를 패시베이션 했고, 결과적으로 그런 패시베이션을 통해서 히스테리시스를 굉장히 작게, 그리고 온오프 레이시오를 거의 10의 10스에 가깝게 달성했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연구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논문에서는 그래핀을 소스트레인 전극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채널 랭스는 이제 그래핀 사이 거리이고, MOS 채널상 그 다음에 HBN이라고 하는 2차원 절연체 게이트를 사용해서 소자를 제작을 하였습니다. 채널 길이를 10나노 이하까지 내리면서, 채널 길이를 10나노 이하까지 내리면서 분석을 했는데, 이제 9나노까지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소자 특성을 확인을 하였고,
그 다음 4나노부터는 쇼채널 이펙트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까지의 결과를 좀 종합해 보자면은 소자들이 최적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략적으로 10나노미터 전후에서 안정적인 FET 동작을 보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논문은 사이언스에 보고된 결과입니다. 게이트 전극으로 이 CNT를 활용했기 때문에 게이트 길이가 물리적으로는 1나노미터 혹은 그 이하로 굉장히 작은 FET 소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옥사이드 두께가 조금 있기 때문에 이 프린징 필드, 일렉트릭 필드를 다 고려한다면은 뭐 한 4나노에서 5나노 정도의 채널 영역이 MOS2 영역이 컨트롤되는 소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이런 작은 컨트롤 영역 컨트롤을 컨트롤함에도 불구하고 그 SS가 65mV per decade 정도의 굉장히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소자의 문제점은 채널 랭스는 뭐 1나노 혹은 effectively 5나노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소스 드레인 간격이 수백 나노 수준에 이르는 것이 이제 소자의 문제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후속 연구에서는 소스 드레인 간격을 현실적으로 지금 이 게이트 컨트롤하는 영역 정도 수준으로 줄여서 그 트랜지스터의 특성을 재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논문은 그 하이케이를 증착하기 전에 그 계면의 시드를 형성시키는 기술에 대한 연구 결과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제 PTCDA라고 하는 물질을 플레이크 위에다가 시드로 증착시키고 이를 활용해서 하이케이, 해필름 옥사이드를 증착해서 게이트 스택하고 소스 드레인을 형성해서 모스펫을 만드는 소자를 제작하고, 그리고 결과를 네이처 일렉트로닉스에 보고하였습니다. 롱 채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우수한 60mV per decade 수준, 60대의 수준의 어떤 굉장히 우수한 SS를 보고를 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여기 슬라이드에는 없지만 20나노 수준으로 채널 랭스를 줄였음에도 이 값이 크게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73 정도, 73mV per decade 정도의 굉장히 우수한 SS를 갖는 FET 특성을 보고를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연구에서는 처음으로 2D 채널, 반도체 채널을 활용해서 이렇게 3차원적인 소자, 게이트-오라운드 소자를 구현을 하였습니다. 방리된 2D 반도체 채널을 전사 공정을 통해서 공정을 했기 때문에, 전사 공정을 활용했기 때문에 성능이 굉장히 이제 각각의 소자의 성능은 굉장히 우수하게 관측이 되었습니다. 채널 길이나 너비가 지금 언급은 여긴 되어 있지 않지만 수백 마이크로미터, 수십 마이크로미터 수준, 수백이 아니라 수 마이크로미터 수준으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채널 랭스나 위스를 수십 나노 수준으로 좀 현실적으로 스케일링 다운 한 후 이 소자의 성능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은 네이처컴에 보고된 연구 결과입니다. MOCVD를 활용을 해서 이제 그 2D MOS2 WS8로 성장한 연구 결과, 웨이퍼상에 성장시킨 연구 결과로 소자를 제작하고 소자의 산포까지 웨이퍼상에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런 성능 측면에서는 인상적인 결과를 볼 수 없었지만 그 웨이퍼 스케일 성장과 그리고 그 성장된 그 웨이퍼 위에서 소자를 공정한다는 측면에서 그 연구에 좀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앞서 소개해드렸던 실리콘 로드맵에서 소개해드렸던 CPET,
그 Npad 위에 Ppad을 제작하는 기술, 요 Cpad 기술의 2D 반도체 채널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CVD를 통해서 공정을 하진 않았고, CVD로 성장된 필름을 다른 웨이퍼에서 트랜스퍼해서 이런 수직 소자를 제작을 하였습니다. 소자 하나하나의 성능은 보시다시피 그렇게 인상적이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도 않고 적정한 수준의 어떤 성능이 확보되었고, 연구의 포인트는 처음으로 Cpad 컨셉의 소자를 2D 반도체 채널을 이용해서 구현을 했다는 부분이 그 연구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논문은 MIT와 TSMC가 공동 연구해서 네이처에 보고한 연구 결과입니다. 이 비스무스라고 하는 세미메탈릭 물질을 활용을 해서 MOS2 쪽에 갭 스테이트, 펄미랩의 피닝을 일으키는 밴드갭 영역에 있는 갭 스테이트들을 분포를 좀 바꾸고, 그 결과적으로 펄미 레벨의 피닝 위치를 좀 더 컨덕션 밴드 엣지 쪽으로 끌어올려서 접촉 저항을 낮춘 결과입니다. 엄청나게 낮은 컨택 저항이 보고되었고, 결과적으로 굉장히 높은 온전류를 이제 확인하였습니다. 실리콘 로드맵에서 보시면은 이 단위를 고정시켜 놓고 봤을 때 실리콘 로드맵에 있는 숫자들은 대략 500에서 200 사이, 앞으로 향후 10년간 그 정도의 온전류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수치가 굉장히 높은 결과가 이제 확인이 된 것입니다. 물론 이 수치는 이제 컨택 면적을 현실적으로 줄여놓고 만든 소자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큰 컨택 면적 하에서 얻어진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수십 나노미터 수준으로 컨택 면적을 줄인 후 이 결과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논문은 캠브리지 대학이 네이처에 보고한 논문입니다. 앞서 결과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금속층을 전사하는, 트랜스퍼하는 펄미 레벨 디피닝을 하기 위해서 전사하는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전사 공정은 사실 현실적으로 활용하기는 어려운 공정이기 때문에 이걸 좀 더 현실적으로 보완한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속층을 전사하는 과정에서, 여기 그림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금속층을 전사하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고 그 열 때문에 2D 반도체와 금속이 반응하고 그로 인해서 디펙이 형성되고, 이러한 과정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금속 증착을 굉장히 천천히 그리고 여러 스텝으로 나누어서 함으로써 샘플 표면의 온도가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고, 그로 인해서 금속과 반응해서 어떤 디펙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는 연구입니다. 결과적으로 소자의 성능은 굉장히 좋은 결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펄미 레벨 디피닝 효과가 명확하게 관찰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금속을 증착하게 되면 펄미 레벨 피닝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증착 공정을 조금 최적화함으로써, 보완함으로써 펄미 레벨을 디피닝 시키는 연구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네, 인텔에서 최근 2022년 IDM에 발표한 연구 결과입니다. MOCVD를 통해서 이런 반도체 물질을 성장을 하였는데 300mm 웨이퍼 위에서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장된 필름 위에서 MOS2 WSE
to FET 소자, NPET, PPET 소자를 제작하여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PPET 같은 경우에 굉장히 온 전류가 인상적이고 인상적으로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포인트는 앞서 말씀드린 300mm 웨이퍼 위에서 그 2D 반도체 필름을 합성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연구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좀 정리하면 앞서 보여드린 연구 결과들을 그리고 오늘 설명하지 못한 그 추가로 조사한 논문들을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관점은 이제 컨택 저항, on current, channel length mobility, substrate swing, ion on-off ratio 입니다. 요것들을 좀 보시면은 온 전류의 경우에는 수십에서 수백도 있고 수십도 있습니다. 수십에서 수백 마이크로 암페어 퍼 마이크론 정도의 온 커런트가 보고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컨택 저항이 낮은 경우에 굉장히 높은 다음 슬라이드, 이런 경우 컨택 저항이 낮은 경우에 굉장히 높은 전류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로드맵에서 보시는 수치를 상회하는 결과입니다. 상회하는 수준의 이제 온 전류입니다. 그리고 이동도 같은 경우에는 수십에서 수백까지도 100, 200까지도 보고되었는데, 사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컨택 저항 효과를 완벽히 배제한 상태에서 모빌리티를 추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결과는 사실 온전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같은 수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SS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슬라이드 맨 마지막 라인에 있는 이 NCPET, 네거티브 카패시턴스 FET, 이런 특이한 소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100 전후의 수치들을 보였습니다. 200까지 가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잘 게이트 스택을 형성했다고 치면은 100을 전후하는 수치를 보였는데, 특별한 게이트 패시베이션, 표면 패시베이션 형성 기술이 의도하거나 의도하지 않거나 그런 기술이 들어갔다면은 추세적으로 100 이하의 SS가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아무런 계면 패시베이션 기술 없이 그냥 하이게이를 증착해서 소자를 만든 경우에는 100을 살짝 상회하는 결과를 추세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좀 최근 것들을 좀 보시면 이 두 번째 슬라이드의 맨 마지막 네이처 논문 TSMC, MIT TSMC의 공동연구를 시작으로 해서 최근에 22년도 여기 마지막 쪽을 보시면은 인텔, TSMC, 아이맥 등 최근에 이제 글로벌 파운드리 기업이나 어떤 그 파운드리 관련 연구소의 결과들이 최근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보면 이제 웨이퍼 스케일에서 공정하려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300mm 웨이퍼 상공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 오늘은 이제 2016년 이전은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2016년 이전까지는 다양한 공정 기술들이 있었지만 미래 로직 소자로의 활용 가능성을 파악하려는 노력은 사실 없었습니다. 2016년 이후에 와서 오늘 보여드렸다시피 차세대 로직 소자의 채널로 2D 반도체를 고려하는 연구들이 많이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마지막에 언급한 것처럼 아이맥이나 TSMC, 그다음 인텔 등이 실리콘 CMOS 플랫폼상의 2D FET를 구현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을 최근에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 로직 소자 로드맵에서 2차원 반도체 채널을 이제 로드맵에 도입하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300mm 웨이퍼상 고품질의 2D 반도체 성장 합성 기술, 그리고 수십 나노미터 혹은 수십 나노미터 바이 수십 나노미터 수준의 어떤 작은 현실적인 면적에서 충분히 낮은 컨택 저항의 확보,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고품질의 3차원 게이트 스택 형성 기술, 계면이 굉장히 좋게 형성이 돼야 되는 ALD 공정 기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서킷 레벨에서 PPA 평가를 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 기술,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혁신적인 발전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런 관점에서 관련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것, 그리고 말씀드리지 못했던 논문들을 리스트 정리한 페이지입니다. 감사합니다.